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면요. 4시간봉 차트고요. 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존에 있던 저항선을 뚫고 올라선 후에 36,000불 부근에 있는 이 저항선을 이제 지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물론 한번 하락을 할 때 음봉 캔들이 발생을 할 때 이 매도 볼륨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지만 정확히 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만약에 재차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36,700불에 있는 요 지지선이 무너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일봉으로 봐도, 일본 기준으로 봐도 현재 일본 기준으로 매수 볼륨이 엄청 많이 올라왔죠. 네. 2배가 넘게 지금 올라온 모습이고, 그렇지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네. 일본 차트로 이제 윗꼬리 길게 달았고,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 정확하게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한 후에 지금 RSI 자체가 과매수 구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RSI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이 지지선을 지지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후에 재차 한번 상승을 하면서 이제 매수 볼륨이 또 올라와 주지 않을까, 요 시나리오를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36,500, 600불 요 부분을 이제 지지선을 이제 이탈을 하고 내려간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최대 이 부분 3만불 초반 부분인 이 기존에 있던 기존에 뚫고 갔던 저항선 요 부분을 지지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600불을 이탈하게 된다면 3만불 초반까지, 예, 이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근데 바로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좀 다시 또 좀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락을 할 텐데, 지금 상태로는 일단은 매수 볼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그리고 현재 기존에 있던 고점에 있던 저항선도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우상향을 하면서 이 4만 2천 불, 4만 불 초반에 있는 이 저항선 요 부분을 한번 깨고 이제 딱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618 부분까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5만 불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큰 저항선 하나가 이제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밑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번 세게 한번 돌파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던 이 저항선, 큰 저항선 4만불 초반에 있는 4만 3천불 이 부분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하느냐, 그러면은 3만 4천불 부근에 있는 이 기존에 있던 저항선과 4만불의 저항선이 요 안에서 이렇게 이제 좀 움직임을 보이겠죠, 비트코인이. 네,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 많이 좀 내려온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매수 볼륨만 좀 계속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할 여력이 있고, 이 상태면 지금 조정 기간은 상당히 많이 거친 모습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이제 확인하고 올라가려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금 포지션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죠. 여기서 좀 또 이제 무모하게 계속해서 진입을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한 다음에 재차 한번 또 이제 휩소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예, 저기 뭐야, 개수도 늘리고 수익률도 좀 더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존에 있던 큰 저항선을 뚫고 올라와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안에서 조정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 저항선을 돌파해 줄 때 이때까지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를 또 잠깐 보면요. 아마존에서 이제 또 결제를 뭐 도입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또 이제 막 뉴스가 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각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프로토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블록체인들과 이제 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꼭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앞으로의 이제 기업들 있잖아요. 예, 현재 플랫폼 기업들, 현재의 기업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과 협업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줄 거고, 현재도 지금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들과 어느 정도 협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이 블록체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새로 이제 만들어가야 할 산업들, 그런 서비스들, 그런 기술들에는요, 앞으로 이제 AI가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 AI가 이제 어떠한 그 딥러닝을 하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막대한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런 어떠한 이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코인들, 뭐 김치코인이든 자코인이든 뭐 어떠한 뭐 블록체인 기술을 품고 있는 그런 코인들의 가치는 현저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스캠 코인으로 이제 걸러질 수도 있어요. 스캠 코인은 이제 물론 지금은 충분히 이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백서를 통해서 이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에는 이제 이 사회에 적용이 될 거다. 어떠한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럴싸한 이런 계획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시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스캠 코인으로 치부받고 사라질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이 시장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 시장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적어도 스캠의 그런 모습을 띄진 않을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별을 하게 된다라고만 하면, 요것만 선별만 잘 해도 투자에 있어서는 크게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흘러갈 거고, 그 안에서는 프로토콜 경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프로토콜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현재 기업들은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기존에 나와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과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코인들을 갖고 있어도 크게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내 코인을 사줘야지만 계속해서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투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고 거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 기술 혁신에 접어들고 이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협업을 해서 이 프로토콜 경제와 앞으로 산업혁명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이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는 상용화되는 기술들도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서부터 저는 이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빅데이터를 이루는 것들은 이제 블록체인에 담겨져서 빅데이터들이 이제 활용이 될 거고, 그것들이 이제 AI와 IoT 사물 인터넷에 적용이 될 건데, 가장 빠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맨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블록체인 기술과 어떤 빅데이터, 우리가 흔히 많이 접했던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가장 빠르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분야는 저는 이제 그 빅데이터 관련 AI, 사물인터넷 이쪽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떠한 분산 원장이라던가 스마트 컨트랙이라던가 많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이 시장에 우리 눈으로 보여지진 않았단 말이죠. 딱 우리 눈에 이제 이런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직접 접해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게 곧 다가올 이제 미래에는 우리는 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이제 피부로서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이면에는 이런 AI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AI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이 가장 먼저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는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기업들이 어떠한 시장에 있으며 그 시장에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들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나올 그런 호재들을 우리는 미리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의료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유통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금융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 있는 메이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블록체인들을 이제 그 시장으로 마켓으로 끌고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아이템들을 접목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투기라는 말보다는 정말 이제 투자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왜냐면 지금은 누군가가 내 코인을 사줘야지만 오르는 상황, 그런 시장의 상황이었다면 앞으로 이런 이제 기술 협업들을 통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이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 코인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데이터를 품고 있다. 어떠한 뭐 기술을 품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은 그 코인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코인들을 갖고 있는 그 프로토콜을 이루고 있는 참여자들이 그런 이제 같이 나눠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프로토콜 경제가 확립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한마디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코인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가장 빠르게 올 그런 상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느끼겠죠.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 코인이 또 다른 가치를 가져다 주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가상 자산으로서의 확실한 인식을 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자산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모아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들을 계속해서 모아갈 것인데, 그 가치를 창출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그 시장에서 그 블록체인이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체인이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얼마만큼 이 시장에 쓰일 것이냐. 결국에는 부가가치 창출은 트랜잭션의 양에 따라서 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만큼 많은 이제 이 코인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냐. 그럼 그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트랜잭션 P라는 거를 이제 그 프로토콜 경제에 이제 프로토콜 경제에 트랜잭션 P를 지불하게 될 건데, 그 P를 이제 그 프로토콜 경제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나눠 갖게 되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POS. POS 형식의 그런 이제 프로토콜 경제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 자산들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 그 자산을 통해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도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늘어나게 될 거고, 결국 산업이 커지면요, 트랜잭션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 프로토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참여자들한테 더 많은 베네핏이 계속해서 주어질 거기 때문에, 이 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흐름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은요, 다시 아마존 결제 이 얘기를 잠깐 다시 또 하자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선 결제에 도입을 하든 안 하든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선 결제 도입을 하겠다,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마케팅으로밖에 안 보여요. 비트코인은 마케팅 하려는 것밖에 안 보이고, 정말 그 비트코인이 과연 결제를 도입을 하면은 이게 정말 유용하게 비트코인이 결제가 될 것인가라는 데에는 의문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보다는 CBDC가 좀 더 효율적이에요.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CBDC를 가지고선 결제를 하는 게 더 수월하고, 비트코인보다 다른 코인들이 더 빠르고 트랜지션 속도로 빠른 것들 되게 많아요. 더 효율적인 것들 많아요. 차라리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선 결제 도입을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더 정확할 수도 있고요. 근데 굳이 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총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하지만 이 방식은 조금 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그런 좀 모습을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봤는데,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이제 가상세계에 있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가장 좋다. 비트코인은요, 가상자산의 기축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각국 정부라던가 이제 거래소들을 이제 통제를 할 때 CBDC를 가지고선 거래소로 접근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 통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CBDC를 가지고 거래소로 이제 들어가서, 거래소에서 이제 BTC 마켓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이제 가상자산을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그 가치 척도를 뭘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 B라는 코인, C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들이 시장에 현재 어떠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인들에 대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서, 비트코인이 가상 자산들의 그런 기축의 역할을 하면서 가치의 척도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 앞으로 프로토콜 경제의 가치의 척도 역할을 비트코인이 해줘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가치일까라는 걸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게 아니고 정확히 눈으로 이제 수치화 시켜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비트코를 이제 비트코인 얼마 정도의 비트코인이 그 프로토콜 경제를 반영하는가, 그 가치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요거를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이 좀 이제 뭐 좀 어려워졌는데, 결국에는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이제 R&D 사업 중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안에는 이 빅데이터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들이 빠르게 지금 이제 개발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물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여기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아무튼 이 사물인터넷의 도입으로 우리는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바로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순간 POS 기반의 코인들의 가치를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기에서 투자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줌으로써 가상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시장의 트랜지션이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즉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품고 있는 그런 데이터나 어떤 서비스가 이 시장에 활발하게 활용이 될수록 트랜잭션이 올라가고, 트랜잭션 피가 발생이 될수록 그 프로토콜 공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참여자들이 더 많은 베네핏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아마존 뉴스를 가지고 이 정도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나머지는 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좀 테슬라 뭐 다 우리 알고 있었고 이런 것들, 코인베이스 맨날 나오는 얘기고, 테더 제가 말씀드렸죠. 테더 같은 거는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미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뉴스에 대한 큰 아직 그런 단서를 찾아볼 수는 없고요. 다 나왔던 내용들 지금 재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재료들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재료들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횡보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실린 이 큰 무빙은 어느 정도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거래량들도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마켓캡이 조금 더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에는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긍정적인 어느 정도 투심을 회복해주는 그런 시장의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심이 결국 회복이 되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얼어붙었던 이제 그런 시장의 그런 공포 분위기가 좀 사그라든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얼마든지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는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 않고 좋은 편이에요. 차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상승세로 완벽히 전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절대로 어떤 분산 투자라던가 시드에 대한 분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케빈이었습니다.